안녕하세요. 고전을 파헤치는 채널 법화츠입니다. 여러분,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죠.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요? 부모에 대한 효죠. 효를 실천하는 것은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요, 돌아가신 뒤에 각종의 제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양반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죠. 평민이나 노비층 같은 경우는 부모의 사후 한 2, 3년 정도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잘 안 지냈습니다. 양반가는 계속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미암 유이춘하고 그의 부인 성덕봉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요, 임진왜란 이전, 그러니까 한국 고유의 제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제사 문화는 어땠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적을 해 봤습니다. 먼저요, 조선시대 제사의 중요성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반들은요, 제사를 지내기 전날엔 재개를 하잖아요. 몸을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이 하는 그런 정화의 시간을 갖는데, 그럴 때는 가급적 손님 접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삿날이 딱 되면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죠. 그만큼 제사가 중요했다는 뜻이겠죠. 또, 집에 개가 새끼를 낳는다 같은 집에 이렇게 일이 있으면은요, 제사를 지내지 않았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을 탈까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사의 비중이 조선시대에 아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제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기제, 시제, 묘제, 달해. 크게 보면 이 정도인데요. 하나씩 보면은요. 먼저 기제는요. 해마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 지낸 제사였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제사 많이 지내는데 그걸 기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제는 뭐냐면 시제사라고도 하는데요. 사계절의 중간달, 그러니까 2월, 5월, 8월, 11월, 이때 음력입니다. 이때 가묘에서 조상들께 지내는 제사입니다. 중국의 그 주작가래에서는요, 시제를 가장 중요시했고, 또 고조 이하의 조상들을 가묘에서 합동으로 지내곤 했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제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기제를 더 중요해서 시제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과 한국의 또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묘제는요, 설이라든가 단오, 뭐 한식, 추석 이럴 때 묘에 가서 지내는 그 제사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한식과 추석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묘에 가서 지내는 묘제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이런 어떤 내 명절의 제사도요, 중국의 주자가래에는 나와 있지 않은 우리나라 고유의 제사 풍속이었습니다. 기타 명절이라든가 죽은 사람의 생일 때 지내는 달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요, 조선시대엔 몇 대의 조상까지 제사를 지냈던가. 성리학이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인 임진왜란 이전 있잖아요. 그런 조선 전 중기 때까지만 해도 양반가에서도 지금 우리는 4대 봉사를 하는데 그 조선 중기 이전 중기 때까지만 해도 4대 봉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1485년 반포된 조선의 국법이죠. 경국대전을 보면 그게 잘 나옵니다. 경국대전에 보면은요, 6품 이하의 문무관들은 증조, 조부, 부모 이 3대만 지내면 됐고요. 그 다음에 7품 이하의 사람들은 2대만 지내면 됩니다. 부모와 조부만 지내면 된다는 겁니다. 평민들은 단지 부모의 제사만 지냈으면 됐습니다. 이러한 제사 규정은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조선 중기에도 양반들은 고작해야 3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리학, 특히 주작에 딱 정착하는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주작 아래에 따라서 4대 봉사를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근현대까지 이어져서 현대까지 아마 4대 봉사하는 집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미암하고 덕봉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지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임진왜란 이전 조선 중기 사람들의 특히 우리의 고유의 제사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암부터 좀 살펴보면요. 미암은 달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생일 때는 거의 지내지 않았습니다. 생일 달에는 병자일기에 보면 남평조 씨는 생일 달에를 지내더라고요. 그러나 미암일기에 미암은 안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는 지낼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제는 어떠냐면 그 조부하고 부모 2대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이품 이상의 반열이 오르자 증조까지 3대를 지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제사는 2대 부모밖에 안 지냈습니다. 기제사. 그리고 또 외갓집 사람들하고 돌아가면서 외조부모의 기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이걸 흔히 우리 외손봉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기제사를 부모만 지내는 대신에 외갓집 제사를 계속 지내더라. 이게 또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16세기인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예,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재산 분배가 아들, 딸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했기 때문에 제사도 아들과 딸이 예, 돌아가면서 지내는 게 윤회봉사라는 게 관례였었습니다. 그러면 덕봉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예, 덕봉도 이 부모의 기제사만 지냈었는데요. 좀 특이하게 가풍에 따라서 매번 두 분을 함께 모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제사에는 아버지도 함께 제사를 모시고 아버지 제사 날에는 또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또요, 덕봉 같은 경우는 부모님 제사를 예, 절에서 불교식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유교식으로 지낸 것 뿐만이 아니라 절에 가서 유교식으로도 지내더라는 겁니다. 이 원래 이 불교식 제사는요, 고려 때부터 내려온 제사 방식이었는데 덕봉 집안은 아직까지도 그걸 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조선시대 제사는 매우 중요한 집안 행사였고요. 제사의 종류도 꽤 많았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이전인 조선 중기까지는 오늘날과 같은 사대봉사가 하지 않았었고요. 대신에 외손봉사라든가 불교식 제사를 지내곤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유 제사 문화였는데요. 종합적으로 특징을 찾아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부계 유지에 획일화되고, 그 다음에 제사 절차가 복잡한 이런 걸로 간다 하면, 조선 중기 이전 원래 우리나라의 고유의 제사 문화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개방적인 제사문을 갖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현대 우리들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제사 문화를 각 집안마다 실정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히 조절해서 지내는 것도 크게 예법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